딸의 간으로 아들을 살리려 한 여자, 그 욕망의 끝엔 피보다 진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거래. 오늘의 이야기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는 유난히 길고 차가웠다. 그녀의 손엔 간 이식 적합 판정서가 들려 있었다. 종이장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려 하고 있었다. 은호 씨,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고성희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은 계산은 차가웠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25년 만에 나타난 여자가 내민 건 세상에 없는 제안이었다. 간 이식만 해주면 그룹에 내 지분을 주겠어요.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 앞에서 은호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일까?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이 모든 게 철저히 짜인 계획이었다는 걸. 친엄마의 눈물도 포옹도 DNA 검사 결과까지도 그녀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 한 장면일 뿐이었다. 며칠 뒤 지역의 사무실. 그는 도면을 덮고 시계를 바라봤다. 회의에도 일정에도 자꾸 비는 자리가 생겼다. 지은호였다. 무슨 일이지?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잠시 망설였다.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호 실장님, 오늘 오후 회의 가능하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는 어렵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일이지? 병원 진료실. 하얀 조명이 차갑게 쏟아졌다. 의사의 목소리가 잔잔히 흘렀다. 검사 결과 간 이식 공여자로서 적합합니다. 그분 상태는 어떤가요? 말기 간경화입니다. 이식을 못 받으면 6달도 어렵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은호 씨는 서류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그분은 어디 계신가요?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은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이미 믿고 싶었던 사람을 믿고 있었다. 그 시각 박성재의 사무실. 책상 위엔 싱가포르 지사장 임명장이 놓여 있었다. 갑자기 이런 자리를요? 요즘 잘하잖아. 내가 가면 좋을 것 같아. 아버지의 제안은 언제나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낯설었다. 그는 부친이 떠난 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사설 탐정 하나 소개해 주세요. 며칠 후 밤 한강 다리 아래. 성재와 지혁이 마주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은호 씨가 함께 있었대. 병원? 간담체외과. 지혁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은호 씨가 누군가에게 간을 주려는 것 같아. 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 없어. 확실한 건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럼 우진 씨를 조사해야 해. 나도 도와줄게. 서로의 눈빛이 불안하게 교차했다. 같은 여자를 향한 걱정이었지만 그 속엔 피할 수 없는 경쟁의 기운도 섞여 있었다. 며칠 후 허름한 원룸. 성재는 직접 우진을 찾아갔다.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성재 본부장님 어떻게?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약통으로 가득한 방. 우진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고성의 이사장님과 어떤 관계죠? 우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저 그분의 친아들입니다. 뭐라고요? 25년 전 이사장님은 절 낳고 보육원에 보냈어요. 그리고 은호 씨를 입양 보냈죠. 성재의 손끝이 떨렸다. 그럼 지금 1년 전 엄마가 절 찾아왔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자 그때부터 엄마는 은호 씨를 찾기 시작했어요. 은호 씨를? 네. 간 이식을 위해서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호 씨에게 친엄마라고 진실을 말했죠.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은호 씨의 간으로 절 살리고 그걸로 그룹 상속권을 나한테 넘겨주려는. 성재는 눈을 감았다. 이건 멈춰야 해. 그리고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울렸다. 수술이 내일로 앞당겨졌대. 뭐라고? 오늘 밤 입원한대. 병원 복도. 시간은 새벽이었다.
긴 복도 끝 수술등이 켜졌다 꺼졌다. 차가운 공기 속으로 두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번졌다. 수술이 내일로 앞당겨졌대. 뭐라고? 오늘 밤 입원한대. 지금 막았어야 했는데.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은 동시에 달렸다. 복도 끝 문 앞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은호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지은호 씨 안 됩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다. 이건 제 결정이에요. 그분은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휠체어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앉아있던 건 우진이었다. 은호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은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우진아? 엄마 그분은 나의 친엄마야. 뭐라고? 넌 엄마가 버렸던 또 다른 아이야. 엄마가 다시 널 찾은 건 내간 때문이야. 살고 싶어서 널 이용한 거야. 거짓말 그럴 리 없어.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친딸이에요. DNA 검사까지 했어요. 그 순간 복도 끝 문이 열리고 박진석 회장이 들어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의 시선이 고성희에게 꽂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고성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맞아요. 은호는 내 딸이에요. 하지만 그 아이 하나로 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게 어머니가 말하는 사랑입니까? 성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잖아요. 고성희의 눈에 눈물이 번졌다. 난 단 한 번도 완벽한 엄마였던 적이 없었어. 가난했고 버텨야 했고 아이를 지켜낼 힘도 없었지. 이젠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로 살고 싶었어. 진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게 엄마로 사는 거요? 딸의 몸을 팔아 아들을 살리겠다는 게. 고성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애를 살리고 싶었어, 제발. 하지만 그의 말은 끝내 닿지 못했다. 박진석은 서류를 내던지듯 말했다. 이젠 끝이요.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겠소. 고성희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은호는 침묵 속에서 울었다. 그 눈물은 분노도 연민도 아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지혁이 다가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말 끝났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요. 지혁이 낮게 대답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병원 복도엔 여전히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났지만 누군가의 울음은 아직 벽에 스며 있었다. 지은호는 그날 이후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묶지도 못한 채 카페 불을 끄고 며칠째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도 그 빗방울처럼 점점 탁해져 갔다.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엄마 정순이. 모두의 이름을 보면서도 손끝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분이 정말 나의 엄마였을까? 혼잣말이 흘렀다. 아니면 그냥 나를 필요로 했던 사람일까?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성희의 별장. 집안은 조용했다. 가구 하나 액자 하나 모두 제자리를 잃은 듯 어수선했다. 소파에 앉은 고성희는 멍하니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문이 열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이사장님, 회장님 쪽에서 공식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재단 해임 통보서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잠시 멈췄다. 세상은 언제나 이런 식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살고 싶어서 발버둥친 죄밖에 없는데 다들 날 괴물로 만들어. 눈을 감자 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눈물, 그리고 엄마라 부르던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 엄마는 괴물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괴물도 사랑은 할 수 있어.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식어갔다. 내가 다시 일어나면 이번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거야. 밤 강변도로 위. 지역의 차가 천천히 멈췄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비 내리는 창문을 바라봤다. 전화기엔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음만 반복됐다. 지은호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 그의 머릿속엔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정말 끝났을까요? 그때 그는 말했었다. 아니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그녀를 이렇게 무너뜨렸으니까. 며칠 후 한 지방 도시의 작은 미술관. 우진 특별전 남겨진 빛이라는 제목의 전시가 조용히 열렸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림 몇 점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림 속엔 항상 한 여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푸른 벽 창가 햇살.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손을 뻗는 남자. 그림 속 여자는 누구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우진은 짧게 웃었다. 가족이에요. 한때 나를 살릴 뻔했던 사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미안함이 맴돌았다.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다. 서울 박진석의 집무실. 박성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아버지, 재단 쪽 정리 완료됐습니다. 그래, 잘했다. 진석은 짧게 대답했다. 성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알 거 없다. 진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끝났다. 하지만 그 말 뒤로 진석의 손이 서류를 꽉 쥐고 있는 게 보였다. 아무리 부정해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도 그 시절도. 며칠 뒤 새벽. 한 교회 카페 앞. 불 꺼진 간판 아래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은호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에 닿자 한동안 잊고 있던 안도감이 밀려왔다. 돌아왔어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 지혁이었다. 그녀는 놀라 돌아봤다. 그의 눈 밑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왔어요. 혹시 올까 해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왔네요.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일이든 마음이든. 은호가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여명이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이 둘의 얼굴을 천천히 비췄다. 그 시각 멀지 않은 거리 어딘가에서 고성이가 휴대폰을 덮었다. 찾았어. 그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새벽의 바람이 창문 사이를 스쳤다. 모두가 제 길을 찾은 듯 보였지만 그 길의 끝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주인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랑은 구원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경계선 위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화려한 날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